이번 주는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님의 저서 파란 하늘 빨간 지구 함께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박사님 오늘 벌써 5번째 네.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도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기후 위기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폭염이 강했고 그다음에 장마가 길고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단순한 이런 날씨의 변화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국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흔들리는 안보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네, 오늘 낭독해 주실 부분은요. 파란 하늘 빨간 지구 5장 중 기후변화 대응이 곧 국가 안보다 부분입니다. 이 중 몇 부분을 조천호 박사님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곧 국가안보다. 오늘날 국가안보는 국경에서 가해지는 군사적 위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안보의 핵심적 가치와 위협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안보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 부족,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지구 위기를 위협 요인으로 추가한다. 이러한 위협 요인은 기존의 긴장관계와 분쟁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식량과 물의 위기 상황에서 기후변화는 심각한 경쟁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 2003년 일어난 지구촌 최대 비극인 수단의 다르푸르 분쟁은 기후변화로 촉발되었다. 다르푸르 지역은 예전에는 살기 좋은 곳이었다. 비는 충분히 내리지 않았지만 토양이 비옥해 곡식과 과일을 집약적으로 재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도양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계절풍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이 지역 강수량은 40% 이상 감소했다. 가축에게 풀을 먹이는 초지가 사라졌으며 농사를 지을 땅은 사막으로 변했다. 유목민인 아랍계가 소와 염소를 먹이기 위해 아프리카계인 농부들이 경작하는 농지를 침범했다. 피부색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두 집단은 이내 전쟁을 벌였다. 악명 높은 인종 청소가 일어난 이 분쟁은 피상적으로 보면 아랍계와 아프리카계 간의 종족 갈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존 갈등이 숨어 있다. 부족한 자연 환경에서 거주 불가능한 지역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이들이 자신의 거주지를 침범하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이었다. 지금도 시리아 내전이 진행 중이다. 이는 겉으로 보면 종교적 광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시리아는 1950년대 400만 명 수준이던 인구가 현재 2200만 명으로 증가된 상태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었다. 살기 어렵게 된 농촌에서 수백만 명의 농민들이 도시로 밀려들어 사회적 긴장이 커졌다. 여기에 시리아 정부의 폭압과 아랍의 봄 시위 등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요인이 결합해 2011년 대규모 반정부 봉기로 이어졌다. 아랍의 봄 도화선은 2010년 여름 러시아를 강타했던 가뭄이다. 러시아는 밀 생산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수출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폭등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수입을 식량 구입하는 데 쓰기 때문에 식량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 결국 민주적 체계가 불안정한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서는 폭동과 시위에 의해 기존 정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러시아 가뭄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아랍의 봄을 일으킨 방아쇠가 되었고 이를 통해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오늘날 시리아 내전과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는 기후변화가 기존 갈등 요인을 어떻게 증폭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 80억의 세계 인구가 2050년이 되면 90억 명 이상까지 증가하고 1인당 소비량도 늘어나 이를 먹여 살리려면 식량 생산이 70% 이상 증가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천재지변이 심해지며 물 부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기에 곡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는 그 자체로 분쟁을 일으키진 않지만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폭력적인 갈등 위험을 증가시킨다. 식량 폭동과 대규모 환경 난민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계속될 경우 사람들은 사회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부를 요청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기후변화는 민주주의 체계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한편 기후변화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3대 주요 에너지원은 모두 화석연료이며 대량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저감 압박하에서도 산업화와 도시화로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다. 세계자원연구소에서 2005년도에 온실가스 자료와 국제기후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서 199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과 국민 총생산에 관해 특별히 다루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국민 총생산량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이 상관관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 총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같은 비율로 증가했지만 1998년 국민 총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산업이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 IMF가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극심한 구조 조정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다. 이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었다. 신자유주의가 외치는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가치관이 지배했다. 우리의 시대 정신은 자유, 정의, 평등, 연대가 아니라 IMF 탈출, 생존, 소비, 성장 등이어야 했다. 우리의 가치도 함께 무너진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은 여전히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다. 하지만 세계에너지협의회가 2017년에 발표한 각국의 에너지 안보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125개 국가 중 64위로 에너지 안보 상황이 취약하다. 지금 주요 국가들은 화석 연료가 고갈되었을 때를 대비해 에너지원 확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영국의 상원 의원인 기드스는 기후변화의 정치학에서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은 역사에서 이미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과 난민 발생으로 에너지 안보 전쟁이 증폭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후변화는 오랜 기간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인이 축적이 되어 임계값을 넘으면 갑작스럽게 새로운 환경으로 진입한다. 급변하는 환경에 잠재적인 위험을 대비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갈등이 더욱더 증폭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운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환경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싸움을 하며 굶주림과 침략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마다 침략을 선택해왔다. 이를 피하고자 세계적인 기구들과 미국 정부 기관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에서는 물, 식량, 에너지의 수급의 차질이 국가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폭력과 분쟁은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다. 과거에는 이념, 종교 또는 국가적 자존심을 둘러싼 충돌이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식량, 물과 같은 자연 자원의 절실한 필요가 지역과 국제적인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이런 사태가 일어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앞으로의 위기는 지구적이고 복합적이고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닥쳐올 것이라는 점이다. 시리아 사태는 대혼란이 어떤 모습일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기후변화는 지금까지 기후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대부분의 체계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이처럼 기후 문제는 독립적인 쟁점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가 직면한 안보의 맥락에서도 인식되어야만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과 식량이 부족하며 과다 인구에 따르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 경제적 안전을 위해 식량, 물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도 기후 변화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